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거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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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번째 변론 대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떨리고 좀 긴장이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 풀기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오늘은? 간통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폐지 결정됐죠. 저는 현행 규정,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일부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다시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없어지냐라고 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법감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법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포장해서 전달력 있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뽑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 같은데. 준비. 아이고. 2번 14번이요. 14번? 오. 정답. 다행이다. 안 하고 싶어. 저 간통죄 부활 찬성이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활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으로 나온다면 연기를 해야 되겠죠. 네, 반대쪽으로 나온다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반대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5번, 8번. 8번에?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2번. 3번. 3번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지? 왜 틀렸지? 문제 어렵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서초동에서 불륜 사건을 굉장히 많이 맡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책임져주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이제 부활된다는 거죠. 다시 생긴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죄가 바로 간통죄죠. 글쎄요, 반대 의견도 많이 일리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번 반대 측을 옹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굉장히 빨리 풉니다. 준비. 5번, 7번에 틀렸어요. 조동원입니다. 3번. 틀렸어요. 2번. 2번. 몇 초인가요? 35초 남았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어쏘 변호사 유수래입니다. 간통죄를 부활하는 거요, 반대입니다. 네, 저는 심적으로는 뭔가 간통죄로 형사적으로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제도가 폐지된 상태가 바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라고 감정을 이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어려운데요? 5번. 아니요, 4번. 3번. 같이 변론. 유 변호사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1등, 2등인데. 그렇네. 그러네. 그러면 그럼 이제 유변이 없는 유변팀으로 우리가 다시 뽑겠습니다. 괜찮아, 우리 유변팀이잖아요. 우리 유변팀. 우리 유변팀. 우리 이쪽으로 할게요. 이대로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두 분. 좋습니다. 네. 간통죄 부활의 찬성, 아니면은 반대. 현행 제도 유지. 현행 제도 유지. 반대. 네, 반대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는 간통죄 부활. 너무나 좋아. 간통죄 부활. 먼저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간통죄 부활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겠지만 찬성하는 이유 딱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어차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만 고소가 가능했고 그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했죠. 신고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심으로 올라가게 된 다음에 이혼 소송 취하하는 방법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이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만 수집하려고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오만 걸로 다 공격이 들어오니까 통신비밀 보호법이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이거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가 좀 쉽죠. 경찰이 왜냐하면 옛날에 친고죄 그 간통죄 있었을 때는 경찰이 딱 들어가 줬거든요. 모텔 급습 빡 해가지고 딱 증거 빠박 이렇게 해가지고 따닥 바로 그냥 이혼소송 그냥 일사천리였어요. 좋죠. 근데 요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녹음하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죄, 뭐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잘못한 놈은 딴 놈인데 이거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냐? 역시 경찰에다가 도움을 받아서 국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 30초 깔끔하게 파이팅. 저 얘기해야 되나요? 삐빅 누른다. 한 번 더 누르고. 삑. 네, 지금 뭐 경찰 불러가지고 공권력을 대동해서 증거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혼인관계 유지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런 형벌권을 동원을 해가지고 증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남녀 부부 관계를 이미 깨트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글귀 중에 굉장히 좀 감명이 깊었던 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문에도 나왔던 글입니다. 강요한 효는 효가 아니다 라는 문구였는데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효를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한테, 내가 내 와이프한테, 내가 내 남편한테 정절을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그 정절이 진정한 정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통죄야말로 일단 없어져야 되고 간통죄가 부활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띡. 네, 1분 찬성. 어렵다. 네, 우선 간통죄 부활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강요된 효 아니다. 뭐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형법으로 어떠한 상황을 범죄로 정했을 때 그걸 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을 벌해서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좀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간통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통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정조 의무를 배신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배반하고 이런 내용들 결국 사회 해체,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거든요. 이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성도덕의 문란이라든지 추가적인 피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법이 괜히 막았던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전까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4번 정도 합헌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총 5번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 중에서 4번은 간통죄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 마지막 가장 최근에 이제 위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이 없어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가 있어 왔던 이유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없어진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많다. 간통죄 한번 없애봤더니 문제가 크고 이거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라고 모두가 느낀다면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듯이 없었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비슷해요.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아까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가장 법과 사회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배우는 게 있어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아마 지금 이거의 그 간통죄 폐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당연히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어느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다. 정말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이고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꼭 형벌로서 물어야 하냐.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간통죄라는 게 1953년에 우리나라에서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간통죄가 이제 죄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 4번이라는 합헌 유지 결정을 하다가 이제 2016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에서 지금 간통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 내가 이제 성적인 영역을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비밀과 이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 이러한 논리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준 건데 이 두 가지 기본권이 우리 요즘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간통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 흐름에 있어서 지금 주거침입죄 이것도 이러한 기본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게 또 이제 주거침입죄가 좀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간통죄 역시 다시 그 폐지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 대표님께서 증거 수집을 국가 형벌권을 동원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박은 어차피 3분 또 있으니까. 네. 맞아. 다 맞는 말인데. 최 대표님 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유 변호사님 너무 맞는 말을 아이씨 다시. 네, 유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맞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통죄가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간통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 같아. 근데 이 증거를 내가 이게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빌리는 겁니다. 강제 수사를 민사적인 가사 영역 이혼 사건에서만 동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을 해주고 있고, 이제 유책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내가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 같아. 그러면 이 애가 바람을 폈다면 난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혼인 생활을 유지를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얻을 때까지는 간통에 대한 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혼 소송을 넣어놨을 때 그 이혼 소송과 함께 이 간통에 대한 고소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간통 증거를 수집해달라. 이거는 형벌권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벌권을 빌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강제 수사권을 빌리자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신용정보법 개정돼가지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는 안 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 위반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라는 건지 그거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가 수사권 동원하면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이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저희 수사관님들 정말 바쁘십니다. 저희 수사관님들 지금 이 간통죄 아니고도 수사해야 될 부분도 많고 너무 바쁜데, 이런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국가 수사권을 동원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민사상 불법행위에서는 조금 보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그 간통의 현장을 반드시 잡아만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걸 대체해서 민사상의 이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상간이라는 의미가 되게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꼭 간통하는 현장을 잡지 않더라도 어떤 정황 증거, 이 사람 같이 호텔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얼마든지 뭐 CCTV 같은 거를 확보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뭐 그 현장을 꼭 잡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개인이 사인이 수집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면은, 이제 지금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집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증거 수집 때문에 간통죄를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반대를 합니다. 몇 초 남았어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1분 남았네. 또 쓸 수 있어요. 1분. 3분 이내만 다 써요. 유 변호사님 이야기에 반박해볼게요.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위자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 경험해 보신 분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위자료 너무 짜다 이런 거예요. 적게는 1,200만 원, 많게 나와봤자 한 3,000만 원 이렇게 인정되거든요. 근데 간통 행위로 인해서 그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손해와 가정의 해체와 이혼과 이런 것들 너무나 힘들고 정말 큰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은 그냥 1,500만 원 딱 주고 끝,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로 충분한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법에서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법원에서 충분한 위자료를 정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과거와 전과 같이 형사로 간통죄 고소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위로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분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서초동 사랑꾼 한마디 하시죠. 네,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라고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자료 액수 적지 않습니다. 1,200만 원 땅을 파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3,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변호사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써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어떤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들에게 보통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간통죄에 걸리지 않는 거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간통죄 부활되잖아요. 그러면은 모텔에서 갑자기 수사관이 문을 따고 들어올 때 그 성기간의 간통 결함만 없으면 됩니다. 유사 성행위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처벌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불법행위, 위자료 이런 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제는 간통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 대표님 말에 좀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간통죄, 과거의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딱 뭐 성기와 성기와의 결합 이것만을 처벌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유사성행 같은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럼 사실 처벌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간통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를 간통행위로 보고 처벌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는 간통으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줄 것인지 이런 거는 다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해치고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거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고 그만큼 이거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요. 증거 찾기 어렵다는 문제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뭐 SNS라든지 핸드폰 이용해서 증거를 찾기가 쉽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내 배우자의 그런 유책 사유를 잡기 위해서 바람핀 증거를 찾기 위해서 까딱하면은 범죄가 됩니다. 까딱하면은 뭐 남편 허락받지 않고 몰래 핸드폰 보다가 비밀 침해죄 내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소를 당하고 벌금 냅니다. 그러면은 나는 배우자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다가 여차하면은 전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간통죄가 있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정해질 거예요. 간통을 한 사람이 가해자인 거고 범죄자인 겁니다. 이러한 유책 행위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11초.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누르고 딱 준비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유배님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여기 지금 너무 어려워 자리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저 아까 뭐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 위자료로 충분한 피해가 위자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간통죄를 부활하면 오히려 더 이게 손해배상액이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벌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제 그게 간통죄로 인정이 됐으니까 손해배상은 그에 대해서 좀 인정되는 액수가 더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형벌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 지금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아직 폐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위자료 액수가 커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점차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나면은 이 위자료 금액도 이제 이런 문제점에 따라서 점점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최 대표님께서 충분히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 비밀 침해죄 아니고도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또 서초동 사랑꾼 최 대표님께서 잘 말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맡기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뭐 저희가 이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데 뭐 위자료 액수의 문제 그런 부분들 뭐 판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또 수집할 때 있어서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의심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이혼 소송과 고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점의 문제예요. 내가 얘에 대해서 지금 이 느낌이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뭐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할 때 고민이 아니에요. 이미 그 고민을 하는 순간 신뢰는 깨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간통 안 했어 그러면은 그냥 이혼 안 되고 그냥 고소 망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정리되면 되지.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내가 내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이거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잘하겠지.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간통죄가 있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는 게 좋다니까요. 애매하게 둘이 모텔에 들어가기는 갔는데 얘네들이 손만 잡고 잤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보다 그냥 걔네들이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는 게 부부간데 이미 뭐 부부간에 고소 고발을 할 정도면 이미 부부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관계 회복이 뭔지 저는 조금 상상이 안 가고요. 일단은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간통죄 부활과는 반대 입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미 폐지된 지 오래됐고요. 미국 보세요. 미국 보면 그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합법화 거의 다 합법합니다. 그 중에 일부 주가 이제 그러니까 범죄가 됐지만 기소를 하지 않아서 비범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럽의 그런 선진국들 다 간통죄가 위헌입니다. 반대로 북한 합법이에요. 북한은 간통죄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신기한 게 중국 군인들은 간통하면 안 돼요.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아마 간통죄가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남아 이런 데 좀 합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막 강력하게 때리고 처벌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 간통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웃긴 게 와이프가 간통하면 난리 나요. 남자는 좀 간통해도 돼. 거기 일부 다처제거든요. 남자는 좀 할 수도 있다. 근데 여자는 하면 안 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또 시대적인 흐름은 간통죄를 위헌으로 즉 간통죄 부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뭐 할 말이 없네요. 시간이. 갑자기 지금 이 타이밍에 옹호하는 순간 북한 갑자기 종북으로 가는 느낌인데 어떡하지? 11초 있으세요. 11초? 아 어떡하지? 11초. 버리시죠? 할 말 없으시죠? 아 뭔가 지금 한마디 하면 종북 같은데 네. 됐다. 간통죄가 사라지고 있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결과 세계적인 흐름은 결혼 제도 자체를 되게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갈게요. 간통죄 폐지와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이 결혼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김 대표의 의견에는 정말 찬성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뭐 간통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뭐 내니람도 바람을 피고 뭐 유치원 교사랑도 바람을 피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럽,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잘 삽니까? 오히려 간통죄를 폐지를 하니까 더 행복하게 잘 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유명하신 어떤 재벌 회장님께서도 아주 즐겁게 잘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낳고. 그런 거 보면은 꼭 간통죄와 그런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그런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와 깔끔하게 누구 먼저 할까요? 가위. 순서대로. 얘기해. 자, 진 사람이 먼저 하나요? 아니면은 이긴 사람이 고르는 걸로 할까요?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골라주세요. 유술의 김현수, 지한결의 이재일. 1, 2, 3, 4. 나의 배우자가 상강을 했다. 너무 고소하고 싶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이렇게 사건을 직접 담당을 해보기 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제 현장에 와서 사건들을 맡아보고 하니까 간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정말 일일이 죄로서, 간통죄로서 모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이 국민 중에서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지금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우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이제 중요시하는 지금 흐름 속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 시대적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 폐지된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아직까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위자료가 부족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지금 이 피해 입은 분들을 정말 금전적으로 위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계속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간통죄가 부활될 경우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된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폐지되기 전까지 간통죄는 원래 친고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고죄라는 거는 고소한 사람이 용서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고소한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처벌받고 싶지 않다면은 싹싹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싹싹 비는 과정에서 충분한 위자료, 위로금을 주겠죠. 배신당한 사람 또한 경제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말씀하셨는데 결국 북한이 이슬람권 같은 경우 그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런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뭐 미국, 유럽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은 그 나라만의 사회 문화가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유교적인 사회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 간통이 너무나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형벌로서 처벌하자라고 하는 입장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비록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통해서 폐지시켰지만 이거 문제가 많다, 부작용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죠. 하지만 그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법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결국 우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통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은 그럼 얼마든지 이거를 최소한으로 넣어서 이거는 법으로 다루자, 이건 형벌로 정해버리자, 처벌하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네. 하시죠.
네, 김 대표님께서 이제 바람핀 배우자가 자기한테 싹싹 빌어서 돌아오게끔 하게끔 고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바람핀 사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피자를 먹으면 피자 맛을 잊지 못하죠. 한 번 바람을 맛을 아는 그 사람은 또 바람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동아시아 세계에서도 지금 조금씩 다 좀 폐지된 추세입니다. 대만도 3년 전인가요? 그때 폐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강요된 정절은 정절이 아니다. 내가 내 와이프한테 야 너 나만 만나라 했는데 와이프가 나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면은 그거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은 바람피고 한 커플은 이혼하고 한 커플은 죽지 못해 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륜, 간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에서 갑자기 간통죄가 부활이 된다? 저는 변호사만 배별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겠죠. 이제 막 사건 수임해가지고 다툽시다 하면은 뭐 한 번에 막 우르르르 선임할 텐데, 저는 사회를 생각하면은 간통죄는 계속해서 폐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웃어야지? 자, 간통죄요. 살아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살아난다면 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의 배를 불려줍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찬성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그런 목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사모님도 얼마나 열받으십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셔야 되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과거에 우리도 그런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켜줘야 되는 전통이죠. 세계에서 다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다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럴 필요 있냐는 거죠. 세계에서 우리 부부의 사랑을 잘 지켜줄 곳은 대한민국이야. 귀화도 많이 하고 이민도 많이 오고 그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에요. 꼭 하나의 문화만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4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마지막에 한 번 위헌 결정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너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금과 옥조처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합헌 나왔을 때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만 위헌 나오면 다음에 다시 합헌이 될 가능성은 없냔 말이에요. 왜 헌법재판소가 옛날에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이거를 왜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유지하고 지키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입법자의 의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증거 모아줘야 돼요.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부활되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영업할 걸 그랬나? 오늘 촬영해서 너무 재밌고, 일단 사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할 때는 저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첫날이라 가지고 분위기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 보니까 말을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서야 이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네. 지난번에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내 할 얘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준비를 안 하고 갑작스럽게 땜빵으로 와야 좀 할만한 이런 그 사이즈가 나온다. 당근 변호사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즐겁게 유익한 토론이었고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간통죄는 없어져야 되는 범죄다. 없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입법자들이 합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300명이죠. 300명 중에 100명은 아마 이혼했을 거고, 100명은 아마 그럴 거고, 100명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튼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그분들이 아무도 간통죄 부활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첫 토론은 그래도 같은 이제 어소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대표님들하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약간 좀 경직되고 좀 경건해지고 약간 잘 듣게 되네요. 오늘 많이 배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는 여전히 폐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말씀 나누면서 계속 이제 굳히게 됐는데, 또 그 이유 중에 또 추가된 게 하나가, 이 대표님께서 이게 확실하게 간통죄로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이게 내 배우자가 이혼은 하더라도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좀 더 희망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와, 판도라의 상자론. 와.
오늘 민감한 주제 즐거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적 부분에 지나치게 법, 특히나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를 다 경찰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모든 거를 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법 감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간통죄 부활시키자라는 의견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표결을 해도, 투표를 해도 아마도 부활 찬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간통죄 폐지된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남은 준비는 김효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해보면은 아마 기등기등 할걸요? 그래요? 그렇지. 많을 것 같은데.